여러분, 현재 무릎이 쑤시고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관절이 다 닳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무릎 통증의 절반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거나 자세가 잘못됐거나 혹은 무릎 주변의 작은 조직이 피로해서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방치합니다. 결국 연골이 망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죠. 오늘은 그 오해를 완전히 깨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거예요. 첫째,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둘째, 무릎을 망치는 최악의 자세 한 가지. 그리고 셋째, 의사와 트레이너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 루틴. 단 10분이면 무릎이 달라지는 방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루틴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그 방법을 다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들을 먼저 아셔야 하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관절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절반 이상은 연골이 멀쩡합니다. 대신 허벅지 근육이 약해 있거나 무릎을 지나치게 굽히는 생활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릎은 쓰면 닿는 게 아니라 안 써서 약해지는 관절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무릎 안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절액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결국 연골은 마르고 근육은 퇴화하죠. 이 상태가 바로 무릎 통증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연골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계단도 가볍게 오르고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관리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해를 바로 잡는 겁니다. 걷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무릎에 필요한 건 걷기보다 근력이에요. 근육이 무릎을 감싸야 하중이 분산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걸을수록 관절에 직접 충격이 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 쪼그려 앉기, 오랜 양반다리, 그리고 나는 운동하면 더 아파서 안 해요. 이 세 가지가 무릎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무릎은 적당한 자극 속에서 회복합니다. 너무 안 쓰면 녹슬고 너무 많이 쓰면 부서집니다. 중간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10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의자 하나, 그리고 다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하루 1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무릎을 다시 걷게 만들 겁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이유는 그저 나이 때문도 아니고 연골이 닳아서만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균형의 무너짐이에요. 우리 몸은 정교하게 맞물린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발목. 이 네 곳이 고르게 힘을 나눠야 무릎이 편안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 하나가 약하거나 굳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반대로 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공통적으로 무릎에 문제를 만듭니다. 먼저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의자에 앉은 자세는 허벅지 근육을 계속 눌러서 순환을 막습니다. 무릎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고 근육이 점점 약해지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걸으면 근육이 무게를 받쳐주지 못해 연골이 직접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걷는 양은 적어도 통증이 오히려 심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이 경우엔 무릎 주위 근육이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관절액도 돌지 않고 연골은 마른 스펀지처럼 탄력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도 무릎이 아파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계단 오르기, 마라톤, 하체 웨이트. 물론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근육이 아니라 연결 부위입니다. 즉, 하중을 조절해야 하는 완충 장치예요. 그런데 무게와 충격을 계속 주면 결국 완충제가 닳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오히려 무릎이 상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당함입니다. 너무 써도 문제, 너무 안 써도 문제. 무릎은 적당히 쓰면서 쉬게 하는 습관을 가질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적당히 쓴다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기준은 체중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즉, 5kg만 줄여도 무릎엔 20kg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건 약보다 빠른 효과를 내죠. 두 번째 기준은 걸음의 질입니다.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핵심입니다. 무릎이 시큰한 분들은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디뎌야 합니다. 무릎을 쿵쿵 치는 걸음은 관절을 더 손상시킵니다. 하루 5,000보라도 제대로 걷는 게 1만 보를 억지로 걷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의 균형이에요. 쪼그려 앉는 자세, 오래 양반다리로 있는 습관, 이건 무릎에 7배 이상 압력을 줍니다. 특히 양반다리는 한쪽 관절에만 하중이 쏠려서 왼쪽 무릎은 괜찮은데 오른쪽만 붓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반복되면 연골이 비대칭으로 닳게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결국 한쪽 다리가 휘어지고 걷는 자세가 더 틀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무릎을 쉬게 할 줄 안다. 앉아 있을 땐 다리를 뻗고 설 때는 잠깐씩 무게를 바꾸고 걷기 전엔 잠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무릎 수명을 몇 년씩 늘려줍니다. 무릎이 보내는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걷는데 시큰하거나 계단 오를 때 뻐근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난다면 그건 연골이 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만 관리해도 금방 나아지는 초기 경고음이죠. 하지만 이 신호를 몇 달씩 무시하면 그땐 정말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이 아프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 그 10분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에 다시 피를 돌게 만드는 회복 버튼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원리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몰랐던 무릎의 숨은 구조와 그 비밀 루틴의 핵심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먼저 연골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골은 단단한 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젤리처럼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조직이에요.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관절에게 있습니다. 무릎 안에는 활액이라는 미세한 영양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골은 이 액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즉,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연골이 눌렸다가 풀리면서 관절액이 짜였다가 다시 스며들죠. 이 과정을 통해 연골은 살아있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사람의 무릎은 어떨까요?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 관절액도 돌지 않습니다. 결국 연골은 마른 스펀지처럼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순환이 멈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이건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린 경우예요. 즉, 말라있는 연골을 계속 짓누른 셈이죠. 그래서 걷기만 한다고 무릎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더 아파요의 이유입니다. 걷기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무릎 주변 근육을 깨우는 일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이 근육이 무릎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약해지면 작은 계단 한 칸에도 연골이 손상될 수 있죠. 허벅지 근육은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해야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듯 근육이 단단해야 무릎이 충격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만 하고 이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걷는 양은 많아도 무릎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중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운동 혹은 자전거처럼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되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루틴인 의자에서 하는 10분 근육 활성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무릎에 직접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분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릎이 구부러질 때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를 때 무게감이 가벼워지죠.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예전엔 무릎이 뻣뻣했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이 활성화되면 연골로 가는 압력이 분산되고 관절액 순환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즉,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운동이 연골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연골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진짜 무릎 관리입니다. 이제 무릎을 지키는 원리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무릎을 망치는 최악의 자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 하나만 피하셔도 지금 무릎 통증의 절반은 줄어들 겁니다. 무릎을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지 않은 자세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무릎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는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봄엔 모종을 심고 여름엔 잡초를 뽑고 가을엔 수확, 하루 대부분을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보내셨죠. 최근 들어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우두둑 소리가 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안쪽으로만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그냥 평생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평생 하던 대로. 하지만 그 하던 대로가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이유였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이 거의 완전히 접힌 상태라 관절 안쪽 압력이 평소보다 7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매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연골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김명수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다가 복도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 정리를 할 때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이 계속 쑤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의사 소견은 무릎 연골이 한쪽만 닳고 틀어졌다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쪼그려 앉았던 행동이 몇 년을 반복하면서 무릎 축을 바꾸어 놓은 거죠. 이처럼 쪼그려 앉는 자세는 단 한 번으로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20분씩 누적되면 그게 1년에 수천 번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은 누적에 약합니다. 한 번의 충격보다 오랜 시간의 반복이 훨씬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엉덩이, 발목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무릎이 굽히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말리고 허리가 말리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죠. 이때 무게가 전부 무릎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은 뒤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다, 앞쪽이 찌릿하다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절대 굽히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하중입니다. 짧게 굽혔다 펴는 건 오히려 좋습니다. 연골이 눌리고 풀리면서 관절액이 순환하니까요. 하지만 오래 앉은 자세로 무게를 실은 채 버티는 건 연골에 지속적인 손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접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무겁게 접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쪼그려 앉는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3세 김미자 씨는 하루 3시간씩 받치를 하셨는데 제가 작업용 작은 의자를 하나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무릎이 덜 아파요. 그게 바로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치료보다 나쁜 자세를 줄이는 게 훨씬 빠른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무릎을 망치는 자세를 피하고 무릎을 살리는 근육을 키우는 일.
이제 그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 그리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근육을 깨우고 연골로 가는 순환을 다시 살립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의자 한 개입니다. 이건 무릎의 하중을 싣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깨우고 연골로 가는 순환을 되살리는 루틴입니다.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등은 등받이에 닿게 하세요. 이제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얹습니다. 발끝은 바닥에 닿아 있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러진 상태죠. 이제 첫 번째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끝은 세우고 무릎은 가능한 한 곧게 펴줍니다. 그 상태로 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이제 반대쪽 다리.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무릎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깨어납니다. 그 근육이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자연의 보호대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허벅지 앞쪽이 살짝 당기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자극입니다.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50번씩 양쪽 합쳐 100번 반복합니다. 100번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20번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극입니다. 빨리 하면 근육은 쉬어버립니다. 천천히 5초 동안 유지하세요. 5초가 길수록 근육은 더 깊게 활성화됩니다. 이걸 매일 10분, 딱 10분만 하세요. 딱 일주일만 지나도 계단 오를 때 무릎이 가벼워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줄어듭니다. 놀라울 만큼 빠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루틴입니다. 이건 순환을 살리는 동작이에요. 같은 자세로 앉은 채 양발을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끝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세요. 발목 펌핑 동작입니다. 이건 무릎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진 않지만 혈류를 자극해서 관절액 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5분만 해도 무릎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올 겁니다. 세 번째 루틴, 허벅지와 엉덩이를 함께 쓰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허벅지 위에 두고 허벅지를 의자에 꾹 눌러보세요. 의자 쿠션이 살짝 눌릴 정도로 허벅지에 힘을 주고 5초 유지. 이건 근육을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등척성 수축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관절이 아픈 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동작을 연결하면 하루 10분 안에 무릎 주변 근육이 모두 깨워집니다. 무릎 앞쪽,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작동해 하중이 분산되고 관절 안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운동 후엔 반드시 펴기 자세로 마무리하세요.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천천히 세우고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깊게 호흡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무릎을 정렬된 위치로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무릎의 삐걱거림이 사라지고 붓기가 줄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병원 환자들 중 매일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한 분들의 80% 이상이 무릎이 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무릎은 약해서 다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굳은 겁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에요. 이제 당신의 무릎이 그 길을 다시 걸을 차례입니다. 의자 하나, 10분의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운동이 끝났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무릎은 근육과 인대, 연골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운동 뒤에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운동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온도 관리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무릎 주변의 혈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가운 수건이나 냉찜질팩을 5분 정도 데워주세요. 붓기와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통증이 줄었다면 그때부터는 온찜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혈류를 다시 순환시키고 근육 속 피로물질을 배출해줍니다.
이 온냉 전환만 잘해도 무릎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후 3분만 투자하세요.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손끝으로 발끝을 천천히 당겨보세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날 겁니다. 이 동작 하나가 무릎을 펴주는 핵심이에요. 운동 후 수축된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무릎 관절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꼭 보충하세요. 연골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줄면 관절에게 점도가 떨어지고 결국 연골이 마찰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운동 후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 안 순환을 도와주세요. 이제 일상 속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릎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 앉을 땐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기.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을 때 너무 낮은 의자라면 쿠션을 깔아 높이를 조절하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면 압력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일어설 땐 상체부터 들지 말기. 무릎이 아픈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허리를 먼저 세우면 무게가 전부 무릎으로 쏠립니다. 대신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고 허벅지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나는 게 정답입니다. 셋째, 서 있을 땐 하중을 나누기.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은 무릎의 축을 틀리게 만듭니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은 발 아래에 낮은 발판을 두고 한쪽씩 번갈아 발을 올려주세요. 그 작은 차이가 무릎 피로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넷째, 걷기 습관 바꾸기. 걷는 건 좋은 운동이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속도보다 리듬, 다른 하나는 시간보다 자세. 발 뒤꿈치부터 닿고 무릎을 완전히 펴면서 걷는 게 핵심입니다. 걷는 동안 어깨를 펴고 복부에 약간 힘을 주면 무릎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세워 웅크리는 습관, 의외로 무릎 통증을 키우는 원인입니다. 누울 때는 다리를 살짝 펴고 무릎 밑에 얇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 관절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무릎 나이는 거꾸로 흐를 겁니다. 무릎은 단 한 번의 치료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약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10분 운동을 마치고 그 뒤에 냉찜질을 하고 물 한 컵을 마시고 앉을 때 자세를 바꾼다면 그건 이미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운동은 10분이면 끝나지만 습관은 24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평생 걸어왔지만 정작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무릎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이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죠? 그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무릎은 나이를 모릅니다. 단지 관리받은 시간과 방치된 시간만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0분 루틴 그리고 운동 후 관리법,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다시 걷기 시작할 용기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 계단 앞에서 망설여질 때,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스스로를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무릎을 펴고 근육을 깨우고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 사소한 반복이 어느 날 당신을 다시 산책길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올리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쪼그려 앉지 말고 하루 10분만 다리 펴자. 그 한마디가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나이가 아니라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몸의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다시 걷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릎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무릎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조금 더 가볍게 걸어보세요. 건강한 걸음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